자, 3번. 당사자 간의 효과 볼게요. 여기 밑줄 보세요.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러나, 자, 이것도 계속 밑줄.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행위인 103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지 않죠. 그리고 요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 매매에서는 안 됐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거 안 읽어봐도 되는데 그냥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보자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채권자 취소권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자, 그러면 1번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채무자가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지금 요게 사회행위죠. 사회행위로서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요게 통정 허위 표시죠.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봐봐. 그러니까 이거 한 줄만 알면 돼요. 별로 길게 읽어봤자 영향가 없죠. 그죠? 2번은 제가 예로 든 거고요. 채권자 A에 대해서 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보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자는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요거를 취소시켜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 요거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건물이 얘한테 들어와야지 5억을 변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강제 집행을 하든 말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둘 다 가능해. 요거.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허위 표시에 철회와 추인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요 철회는 취소하고 좀 달라요. 이 취소는 벌써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을 한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건데 철회는 아직 법률 행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에 요거를 무효화시켜 버려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그렇죠. 소급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요거. 자, 그래서 허위 표시의 철회는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요건 이따 그림 보면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철회보다 추인이 훨씬 중요합니다.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자, 밑줄 보세요.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짜고 통정허위 표시로 요 소유권 이전을 요 을에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가장 매매를 했죠. 그랬는데 을이 여기 좀 살다 보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을이 갑한테 야 이거 나한테 등기됐는데 그냥 내가 진짜로 너한테 5억 줄게. 5억 줄 테니까 그냥 이제부터 내가 이 건물 진짜로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게 추인이에요. 나중에 추인. 그래가지고 이게 추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5억을 주면서 요 추인한 시점부터 유효입니다. 예전에 통정허위 표시를 해서 등기된 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효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인해서 유효가 되는 추인함으로써 유효가 되는 무효는 여기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상대적인 무효밖에 없어. 상대적인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야?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두 개만 상대적 무효인데 따라서 얘네 둘만 추인해서 유효가 되는 거지 강행규정 위반을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전에 진짜로 돈 줬잖아요. 진짜로 돈 줬잖아. 5억. 그럼 이제 다 해소가 된 거야.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데 얘는 안 된다고. 강행 규정이나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요 추인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에 이 을이 얘가 가장 매매를 했어. 통정허위 표시로 얘한테 팔았는데 이놈이 어떻게
갑을 배신 때리고 병한테 이걸 판 거예요. 그럼 등기가 이렇게 병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뭐처럼 비진이 의사표시처럼 이 제3자가 선이잖아요. 선이라는 건 뭐야? 얘네 둘이 이게 통정허위 표시인지 몰랐으면 얘는 보호가 됩니다. 근데 악의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건 어때요? 선이었는데 과실은 있대. 그래도 보호돼. 왜?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도 봤지만 제3자는 그냥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 뭔가 무과실도 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었죠. 하지만 제3자부터는 뭐였어요? 그렇죠. 제3자부터는 선의만 요구했어요. 자, 그래서 제3자의 효과를 볼게요. 미리. 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돼. 갑이. 야, 이거 무효였으니까 돌려줘. 안 돼. 왜? 이건 상대적 무효니까. 그리고 이 채권자가 얘한테 채권자의 강제 집행도 안 돼요.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는 보호받으니까. 그 다음에 과실은 요하지 않아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처럼 얘가 선의로 추정돼. 왜? 선의로 추정. 만약에 얘가 이거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가 악의임을 자기가 증명해야 됩니다.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거는. 그죠? 오케이. 제3자는 선의가 추정돼서 무효를 지장하는 측. 그러니까 누가? 저 표의자가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제3자로부터 산 사람도 전득자죠. 그래가지고 우리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여러 명한테 건너갔을 때 한쪽에서 먼저 선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악의여도 다 유효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요건 봤었고 추인에 관련된 내용 요거는 아까 봤었고 요게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기본소 볼게요.